조선 중기, 한양에는 영의정을 지낸 이시백이라는 고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시방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학문도 뛰어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시백은 아들의 혼처를 정하기 위해 여러 명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시백의 친구이자 평안도 깊은 산골에 은거하며 살고 있는 박처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박처사는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식이 깊고 덕망이 높은 선비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것이여, 그대의 아드님이 혼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비록 산골에서 자라 재주는 변변찮으나 마음씨만은 착하오. 만일 그대가 허락한다면 두 집안이 혼인으로 맺어지기를 소망하오. 이시백은 박처사의 인품을 믿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비록 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 어진 선비의 딸이라면 분명 훌륭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들 이시방도 부친의 결정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지고 박씨 처녀는 가마를 타고 먼 길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많은 하객들이 몰려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 족두리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아무도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방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고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얼굴을 보아도 되겠어? 이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이시방은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했으며 입은 크게 찢어져 있었고 코는 납작했습니다. 게다가 한쪽 눈은 다른 쪽보다 크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습니다. 이시방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곤하니 먼저 쉬시오. 나는 사랑채에서 자겠소. 그렇게 첫날 밤부터 이시방은 신부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신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신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부득이 만나게 되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냉대에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하고 시부모의 방에 들어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왔고 집안일을 부지런히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며칠 지내보니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곱고 착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아들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시방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내 아내는 비록 외모는 아름답지 않지만 마음씨가 이토록 착하지 않느냐? 어찌 이렇게 냉대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시방은 부모의 말씀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얼굴을 가진 여인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시방은 여전히 아내를 멀리했고 박씨 부인은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불길이 이시백의 집 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더니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꺼졌고 집은 무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해졌습니다.
집안의 곳간이 바닥나고 식구들이 굶주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빈 곳간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후 문을 열자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지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부모님이 더위로 고생하시자 부인이 부채를 붙였는데 방안이 가을처럼 선선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손을 한번 휘두르자 방안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게 어찌 이런 신통한 재주가 있느냐? 박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산속에서 자라며 이상한 도인을 만나 몇 가지 술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하찮은 재주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고 이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인가? 나는 그 얼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던 중 조선에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 14년. 병자년에 청나라 군사가 대거 쳐들어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한양이 포위되었고 임금은 남한 산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0여 개 집안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이끄는 부대가 그 집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시백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을 했어도 이런 난리에는 속수무책이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박씨 부인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며느리야, 내게 신통한 재주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대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다. 어찌 혼자서 막을 수 있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제게 묘책이 있습니다. 다음 날 청나라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영골대는 말을 타고 앞장서며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선의 고관이라 들었다. 순순히 나와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박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로 변해 있었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비한 빛이 도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골대는 그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나왔구나. 감히 우리 군사를 막겠다는 것이냐? 박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허허, 재미있는 여자로구나. 좋다. 내가 우리 장수 10명을 이길 수 있다면 물러가겠다. 하지만 지면 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겠다.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청나라의 용맹한 장수 10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칼을 한번 휘두르자 그들이 모두 땅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골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술법이냐? 좋다,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용골대는 청나라 최고의 장수답게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신묘한 무술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100번의 칼을 주고받았지만 용골대는 점점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만. 내가 졌소. 용골대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런 고수가 조선에 숨어 있었다니.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약속대로 물러가시겠습니까? 용골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소. 이 집은 건드리지 않겠소.
하지만 우리는 조선의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이요. 만일 당신이 임금을 설득하여 항복하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요. 박씨 부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한산성으로 가서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이미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더 버티면 백성들만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굴욕스럽지만 화친을 맺으시어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소서. 임금은 고민 끝에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진영으로 가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리 임금이 항복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고 약탈한 재물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주십시오. 청나라 장수들은 박씨 부인의 무술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풀려났고 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박씨 부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시방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활약상을 모두 들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당신의 진가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박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녀는 손을 한 번 휘두르자 자신의 얼굴이 다시 원래의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모습입니다. 전쟁 때 보았던 아름다운 모습은 술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시방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씨와 재주, 그리고 용기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박씨 부인은 다시 한번 손을 휘두르자 이번에는 평범하지만 단정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셨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결국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시방은 아내를 존경했고 박씨 부인은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전쟁 후 조정에서는 박씨 부인의 곰을 치하하여 정부인의 풍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안일을 돌보며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시방은 아내 덕분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었고 언제나 사람을 외모나 신분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로 판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이었는데 모두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학문을 물려받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머니가 신통한 술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진정한 힘은 착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에서 나온다. 술법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왜 처음에 추한 모습으로 아버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람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외면했을 때 나는 슬펐지만 이해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그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란다. 나는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후 박 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곳에서 부인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아, 너에게 신통한 재주를 가르친 것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와 덕성이다. 내가 남편의 냉대를 참고 견디며 덕을 쌓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았다. 너는 이미 내가 바라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 재주를 세상을 위해 쓰거라.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후 부인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시방도 아내를 도와 구르 사업에 힘썼습니다. 부부는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시방과 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경희 부인은 나라를 구한 공이 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소. 과인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박씨 부인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금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런 충신과 현부를 두었으니 나라의 복이로다. 세월이 흘러 이시방과 박씨 부인은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시방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박씨 부인은 여전히 남편을 내조하며 백성을 도왔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제 어리석음으로 당신에게 큰 상처를 드렸는데도 당신은 참고 기다려 주었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소.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당신은 겸손을, 저는 인내를 배웠지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인내와 덕성을 쌓을 것, 재주를 세상을 위해 쓸 것.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방과 박씨 부인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창했고 모두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여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각 시대마다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며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이 병자호란 때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남자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방이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성장한 모습은 남성들에게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얘기하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성장,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